At that point, you swing this one around and you close this door. And it's shooting to its heart's content. If you open the door, you'll see that it's shooting right down on the bed. And she says, "Is that a camera?" I say, "Yes, it's a camera, but it's not." You've got to look at that from the perspective of likelihood. You're in here. 킴 이사벨 프레데리카 발은 1987년 스웨덴 트렐렌보리에서 태어난다. 스웨덴의 아름다운 항구 도시 말메에서 학창시절을 보내고 영국으로 유학을 가 런던 정치경제대학교를 졸업. 이후 미국으로 가 뉴욕에 있는 콜롬비아 대학에서 저널리즘 및 국제관계학을 전공 석사학위를 받은 인재였다. 석사학위 후에 국제관계와 기후 등을 탐구, 조사하는 프리랜서 기자로 활동했으며 그녀의 저널은 우간다, 쿠바, 마셜제도, 케냐, 중국, 미국, 영국, 스웨덴, 덴마크 등 여러 나라에 실리고 세계 기자상까지 받은 재능 있는 젊은 기자였다. 킴발과 그녀의 남자친구인 올레, 그리고 그녀의 친구들은 그들의 마지막 고별 파티를 준비하고 있었다. 킴발과 올레는 오래전부터 뭔가 신비스럽고 자신들이 설렐 수 있는 도시에 가서 사는 것을 항상 꿈꿔왔는데 그곳이 바로 중국의 베이징이었고 일주일 후인 8월 16일이 떠나는 날이었다. 그리고 유독 킴발은 그날 계속 설레했는데 바로 몇 달 전서부터 인터뷰를 요청했던 덴마크의 창의적인 천재기업가 피터 메드슨으로부터 그의 소형 잠수함 UC3 노틸러스에 같이 승선하여 인터뷰를 하자는 승낙 문자를 받았던 것이었다. 피터는 그 당시 덴마크의 일론 머스크라고 불리울 정도로 유럽에서 매우 혁신적이고 부유하며 창의적인 기업가의 표본이었다. 그리고 자신의 회사를 설립해 직접 설계한 소형 우주선과 잠수함을 제작하는 프로젝트를 실행하고 있었고 그 프로젝트로 인해 테드에도 나와 강의를 할 정도로 유명해진다. 이런 이유들로 인해 미디어가 붙여준 그의 이름이 바로 덴마크의 일론 머스크가 되었던 것이다. 그런 그녀에게 그와의 인터뷰는 매우 설레는 일이었고 피터에게 정확히 오후 7시부터 9시까지의 2시간의 인터뷰를 승낙받는다. 2017년 8월 10일 목요일 코펜하겐의 레프샬렌. 킴발과 피터는 오후 7시 피터의 잠수함인 UC3 노틸러스에 탑승한다. 탑승 직전인 6시 55분경 킴발은 남자친구 올레에게 마지막 4문장을 송신한다. 그리고 이 문장을 끝으로 그녀는 사라진다. 2017년 8월 11일 금요일 새벽 1시 43분 남자친구인 올레는 모든 연락이 끊긴 킴발에게 무슨 일이 생겼음을 직감하고 경찰에 신고한다. 아침 10시 30분 덴마크 코펜하겐의 남쪽 항구 코기베이에서 피터의 잠수함 노틸러스가 발견되고 30분 후인 11시에 침몰하는 광경이 목격된다. 오전 11시 30분 침몰하던 노틸러스에서 피터가 구조된다. 홀로 구조된 피터는 무트로 나오자마자 취재기자들에게 이 잠수함에는 나 홀로뿐이었고 사고로 잠수함이 침몰되었으며 여기자는 어제 3시간의 취재 후 항구에 내려줬다 증언한다. 하지만 뚜렷한 혐의점이 느껴진 덴마크 경찰들은 잠수함을 인양하기로 결정.
전문 잠수부들이 일단 먼저 들어가 조사하기로 하는데 그 결과는 피터가 말했던 진술과는 매우 상반되게 나타난다. 먼저 잠수함이 침몰한 이유에 대해 전문 잠수부들의 조사 결과에는 누군가 고의로 침몰시킨 듯한 증거들이 나온 것이다. 경찰은 이 증거들에 대해 조사 중이었던 피터에게 따졌고 그는 이에 당황한 듯 다시 진술을 번복한다. 킴발과 인터뷰 후에 잠수함을 둘러보던 중 그녀가 사고로 잠수함 해치에 머리를 박았고 그 충격에 두개골이 함몰돼 사망했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 죽음에 자신이 의심받을까 두려워 그냥 시신을 바다에 버렸다고 주장한다. 2017년 8월 21일 사건 11일 만에 킴발의 사체가 남서쪽 해변가에서 근처 사이클을 타고 있었던 행인에 의해 발견된다. 킴발의 사체에는 머리, 팔, 다리가 분리되어 있는 오직 몸통만 있는 사체만이 발견된다. 몸통 안의 피와 장기 속 공기는 모두 적출, 누군가 기구를 이용해 산소를 흡입한 상태였고 두껍고 무거운 금속성 물질이 몸통을 모두 감싸고 있었다. 2017년 8월 23일 피터가 침몰시킨 자신의 잠수함 노틸러스의 인양이 완료되고 경찰들의 수색은 시작된다. 수색 후에 노틸러스의 안에는 킴발의 머리카락, 혈흔이 발견되고 내부 엔진실에는 그녀의 것으로 보이는 여성의 속옷까지 발견된다. 다시 이 모든 증거들을 가지고 신문한 끝에 피터는 다시 진술을 바꾸는데 그녀는 잠수함 내에 일산화탄소의 누출로 인해 사고사했고 살인 혐의를 받을까 무서워 시체를 절단, 유기했다라고 인정한다. 하지만 절대 살인마는 부인한다. 2017년 10월 6일 경찰과 전문 잠수부들의 길고 끈질긴 조사와 수색 끝에 물속에 잠겨있던 각기 다른 세 개의 가방들을 발견하는데 각각에는 킴발의 머리, 팔, 다리 그리고 그녀의 옷들과 절단할 때 사용한 걸로 추정되는 실톱, 나이프도 같이 발견된다. 이때 발견된 실톱은 그의 사무실에서 유일하게 사라진 공구 중 하나였고 이 모든 사건이 그의 계획된 살인이라는 것에 초점을 둘 수 있는 중요한 증거가 된다. 이 모든 중요한 증거들에 의해 지금까지 피터가 진술했던 모든 주장들은 허구라는 것이 밝혀지고 덴마크 검사들은 그를 바로 1급 살인죄로 기소한다. 후에 피터의 회사 사무실을 압수수색, 그의 컴퓨터 안에서 대량의 스너프 필름이 발견된다. 그 필름 안에는 불특정 다수의 여성들이 어디에 묶여있고 고통스럽게 목이 절려 사망하는 순간이나 참수당하는 순간이 찍혀있었다고 한다. 2018년 1월 16일 드디어 피터는 1급 살인, 시체 강간,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다. 검사들은 그가 킴발 기자의 몸을 일단 묶어 한거 불른 상태에서 갖은 고문을 한 뒤 목을 졸라 참수를 했다고 주장한다. 피터는 여전히 이 세 가지 혐의 모두에 대해 무죄를 주장한다. 2018년 4월 25일 덴마크 코펜하겐 법원은 피터 메디슨에게 세 가지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리고 그에게 종신형을 내린다. 덴마크에서 종신형을 선고받은 경우 최소 12년의 형기를 감옥에서 보내야 하며 덴마크의 무기징역 수는 평균적으로 16년형을 살고 가석방된다.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은 기본적으로 대륙법을 따르며 엄벌주의를 지향하여 다중살해자가 아니면 무기징역형을 선고하는 경우가 매우 드물다. 그럼에도 피터에게 초심부터 종신형을 선고했다는 것은 그의 잔혹성과 흉악성에 법원도 치를 떨었다는 반증이 된다.
that psychopaths exist amongst us, human predators that walks around and grabs people and uses them and throw them out used and maybe stalk them afterwards and so on. There are human predators amongst us. And psychopathic people are often very charismatic. They are excellent speakers. They're convincing. They are having illusions of self-grandeur and have no regard for anyone else. And I wouldn't know. Because do the psychopaths know that he's a psychopath? I'm not sure. 다음 사건 파일이 궁금하시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